안녕하세요. 머니보십니다. 안녕하세요. 멍구리입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그 셀프에서 시작해서 네, 클래스 메소드,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그 스태틱, 스태틱 메소드. 근데 이게 그냥 뭐 단순히 뭐 사용법을 아는 거나 뭐 이런 예,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파이썬의 어떤 기본적인 동작 구조나 프로그래밍을 할 때, 예, 특히 이제 저희처럼 이제 금융 관련된 증권 관련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어떻게 구조를 잡아야 되는지, 네, 어, 좀 그 기본이 되는 사상, 예, 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이제 스테이티. 스태틱. 예, 예. 아, 스태틱. 이게 이제 사실은 히스토리상 거꾸로 오는 건데, 스태틱을 사실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태틱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자, 이제 스태틱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너무 하이 레벨부터 오다 보니까 이제 스태틱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좀 그런데, 스태틱이란 엄청 단순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짜는 모든 코드가 원래가 다 스태틱이에요. 클래스 빼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스크립트로 그냥 쭉 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그냥 스태틱한 거예요. 스태틱이란 그런 의미가 뭐냐? 안 변하는 거예요. 짜놓으면. 안 변하는 거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초급 프로그램 배울 때 다 이렇게 A 플러스 B는 2, 뭐 이런 식으로 짜잖아요. 그게 다 스태틱한 코드들이에요. 스태틱한 거예요. 그런데 스태틱이라는 그 말이 왜 또 생겼냐? 이거는 스태틱이란 거 원래는 그래서 다 당연하게 썼었는데 오브젝트 오리엔티드가 프로그래밍 세상에 이제 내가 슬슬 주인이 돼서 이 세계를 휩쓸 거야 이러고 난 이후로 이제 스태틱이라는 용어가 대두가 된 거예요. 원래는 다 그냥 그거니까 그러고 썼거든.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때문에 스태틱이라는 특히 파이썬에서 이 용어가 생긴 거죠. 원래는 그냥 우리가 쓰는 거였는데 그러면 왜 스태틱이라고 하느냐 보세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세계는 전부 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세계는 모든 것이 다 오브젝트죠. 그래서 모든 것이 전부 다 메모리에 붕어빵의 형제로서 계속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요. 이런 욕구가 강렬하게 일어나요. 이 모든 애들이 다 접근할 수 있는 공유 라이브러리. 얘도 접근 가능하고 얘도 접근 가능하고 그리고 오브젝트에 소속되지 않은 다른 데서도 접근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마구 쓸 수 있는. 그렇죠. 많이 쓰신 거예요. 초급자들 책 보면 디파인 이래놓고 함수 만들잖아요. 예, 예. 이게 다 이거예요. 이게 원래는 스태틱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주목을 받는? 클래스에 소속되지 않은 함수들. 원래. 예. 그런데 순수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입장에서 보면 저 자식은 나쁜 놈인 거야. 왜 나쁜 놈이냐? 왜 너는 소속이 없지? 이런 거예요. 왜 너는 소속이 없지? 너는 이단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바뀐 거죠, 주인이. 네. 그렇죠. 이게 왜 너는 소속이 없어? 저 너 함수가 그냥 오브젝트 아닌가요? 아니에요. 함수는 오브젝트예요. 아니야. 함수는 함수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처음에는 클래스가 세상에 나올 때는 마이너였어요. 마이너리티. 그러니까 쥐가 찌그러져 있다가 이제 세상이 점점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옛날에 있었던 걸 보면서 다들 네가 이상한 놈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인간과 되게 닮았죠. 예. 뭐 어차피 다 인간이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얘들이 궁여지책으로 지들 사상과는 맞지 않는 애를 또 하나 만들어내요. 이름하여 스태틱. 얘들을 죽일 수는 없어. 그러면 관리를 해야 되겠어. 어떻게? 클래스에 넣어서. 근데 클래스에 넣으면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인스턴스로 만들어야 되잖아. 인스턴스를 만들어야만 쓸 수 있잖아요. 클래스에 넣어놓으면. 그래서 예외를 하나 더 만들어놨지.
클래스에 속하지만 아무 때나 쓸 수 있어. 그래서 클래스를 지난번에 했었던 클래스 메서드는 지 클래스만 자기 클래스에서만 그게 되잖아요. 물론 남의 클래스도 걔를 호출해서 불렀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클래스 메서드는 어쨌든 거기에서 낙인 찍혀 나온 애들끼리만 공유하는 거잖아요. 얘는 그게 아니야. 얘는 그 누구도 얘를 호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소속을 만들어줘야겠다 이런 거지. 자유로운 인생을 잡아다가 가둬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쓸 때 클래스라고 써놓고 아무 클래스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함수를 만들어 놓습니다. define 뭐 x 여기다가 골뱅이 스태틱 메서드라고만 써주면 이 함수는 이제 완전히 자유로운 메서드랑 함수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누구나 얘를 불렀을 수 있어요. 그냥 함수로 만들지. 그죠? 예.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요. 이 오브젝티드 오리엔티드 사상에 찌든 애들이 들어와서 얘를 네가 소속이 없어서 안 돼. 넌 소속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집단을 만들어 버린 거야.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그래서 뭔가 통일성을 주고 싶었겠네요. 그렇죠. 예. 그게 인간이고 그게 사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있던 애들을 갖다 여기다 우겨 넣은 겁니다. 스태틱 이 메서드만 쓰면. 근데 안 좋기만 한 게 아니라 저게 좋은 점이 하나가 있어요. 좋은 점이. 카피 앤 페이스트 할 때 좋아요. 이건 농담이고요. 예. 실제로 카피 앤 페이스트 할 때 좋아요. 저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클래스라는 소속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구분을 할 때 좀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볼린저 밴드라는 걸 써요. 우리가 볼린저 밴드를 스태틱 함수로 하나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불러서 쓸 수 있어요. 볼린저 밴드 함수를. 예. 그런데 클래스는 X라는 이름으로 줬죠. 그래 놨는데 볼린저 밴드를 내가 약간 변형하고 싶어. 그러면 기존에 있던 함수를 쓸 때는 볼린저 밴드 1, 볼린저 밴드 2 이래서 이제 막 코드가 헷갈려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클래스 하나를 새로 만들어요. 클래스 하나를 X에서 뭐 Y로 만들고 거기 볼린저 밴드를 넣어놓습니다. 같은 이름으로 해도 상관은 없죠. 예. 클래스가 다르니까. 예. 그래 놓고 얘를 불렀으면 됩니다. 그냥 일반 라이브러리죠. X에서 만든 스태틱 메소드를 불렀으면 된다. X에서 만든 걸 불러 쓰거나 Y에서 만든 같은 함수인데. 예. 그러니까 하나는 볼린저 밴드 1이라고 만들어 놓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함수에서 만들 때는 이름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를 내가 두 개가 필요하다니까. 예. 그러면 볼린저 밴드 1 하나는 볼린저 2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그래 놓고 나중에 이게 뭐지?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근데 이 사상에 찌든 대로 처음에는 안 좋아 그랬는데 나중에 카피 앤 페이스트로 얘를 갖다 복사해 쓰고 몇 개만 바꿔줘. 그리고 이름은 같이 써. 예. 이 양쪽이 다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쓰다 보면.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는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있어요. 예. 있어. 저는 스태틱 메소드는 한 번도 정말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함수를 다 스태틱 메소드로 옮겨 놓으면 이게 이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가 버전 1이 옛날 거, 버전 2, 버전 3까지 오면서 다 포용을 한 거 아닙니까? 클래스 메서드도 만들고 스태틱 메서드도 만들고 막 이래서 이런 식으로 버전업이 되어 온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이것까지 다 돼요.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약간 다른 기능.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볼린저 밴드 하나는 우리가 이동 평균선을 쓸 때 단순 이동을 써. 근데 나는 지수 이동 평균으로 된 걸 하고 싶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을 완전 바꿔요? 새로 만들었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건 바보 같은 짓이란 말이지. 얘를 갖다가 클래스 다른 데다가 예를 들어서 얘는 지수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넣어놓고 얘는 뭐 그냥 뭐 해놓고 이때 불러 쓰거나 이때 불러 쓰면 된단 말이에요. 진짜 그러면 되겠네요. 그거 쉽죠.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인디케이터 뭐 X 그래서 얘가 쓰는 게 있고 인디케이터 Y 그래서 똑같이 얘를 복제해다 놓고 뭔가 좀 바꿔놔. 근데 둘은 조금 다른데 어쨌든 걔는 걔야. 그러면 내 프로그램에서 얘를 갖다 불렀으면 얘고 쟤를 갖다 불렀으면 안 헷갈리잖아요. 일단 프로그램 속이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그건 일단 내가 신경 쓰고 싶진 않고 내가 보기에 쉽잖아. 비슷한데 살짝 달랐을 때. 그렇지. 그게 필요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스태틱 메소드에는
클래스나 셀프를 써주지 않고 그냥 함수만 함수처럼. 쓰는 거지. 그쵸. 예, 그런 용도를 막 쓰면 쉬워지는 거예요, 이게. 아, 뭐 속에서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그건 뭐 그건 프로그램 지금 만든 사람이 할 일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우리가 클래스의 메소드를 만들어줄 때는 셀프 써주고 클래스 메소드는 CLS 써주고 스테이팅 메소드는 아무것도 안 써주고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헷갈리니까 그냥 안 써요. 저는 스테이팅 그치. 메소드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네. 왜냐? 헷갈리거든요.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헷갈리죠. 그리고 보니까 굳이 이제 그걸 쓸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이제 그 머니버님 말씀하신 대로 볼린저 밴드 언더바 가죽, 볼린저 밴드 언더바 일반, 볼린저 밴드 언더바 지수 함수를 다 만들어 놓는 거죠. 함수를 만들어 놔서 이제 그 함수를 불러서 썼는데 뭐 볼린저 밴드도 있을 수 있고 무슨 다른 함수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머니버님 말씀대로 클래스 함수 아니 클래스 일반 해놓고 거기에는 다 일반으로 만든 그 보조 지표들을 다 만들어 놓고 클래스 뭐 가중 하면은 거기에는 가중으로 만든 걸 만들어 놓고 그걸 다 스테이팅 메소드 처리를 하면은 한 큐에 와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게 소스 코드 관리할 때도 그냥 디파인 모드로 그냥 일반 함수처럼 써놓는 것보다 훨씬 관리하기가 편해요. 아,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겠네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스트럭처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아이디들 보면 스트럭처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이 스트럭처가 뭐냐면 프로그램 구조대로 구조대로 이렇게 나타나 주는 거예요. 이 C가 클래스예요. 안에 메소드 있는 거 메소드고 여기 저기 변수 있는 것들 변수 이렇게 다 표시해 주거든요. 그런데 얘들이 여기다 자동으로 이걸 해주는데 내가 어떤 함수를 줄줄이 만들어 놓으면 위에 이런 식으로 줄줄이 붙어요. 여기 위에 따로 이렇게 자유로운 영어처럼. 정신 산란하거든요, 저게. 그러면 저거를 잠깐 예를 들어 볼게요. 금방 이제 되니까. 그냥 아무 자리에나 써도 뭐 그런 건 다 상관없으니까 아무 자리에다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클래스 인디케이터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다 골뱅이 붙이고 스태틱 메소드 나오고 예를 들어서 볼린저 밴드 다 치기 귀찮습니다. define 볼린저 밴드 뭐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만들어요. 이건 셀프가 없죠. 그냥 함수니 그냥 함수처럼 쓰는 거예요. 그럼 패스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idx 그러면 여기 하나 나와요. idx라고 이게 지금 하나 만든 클래스입니다. 피면 뭐가 하나 나오죠. 자 그래 놓고 이건 이제 인덱스고 내가 이제 이게 어느 날 필요해졌는데 조금 바꿔야겠어. 근데 원본을 또 고치긴 싫어요. 왜냐하면 원본은 원본대로 써야 돼. 근데 뭔가 하나를 바꾸고 싶어. 그럼 같은 이름으로 idx2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쓰면 그죠? 그러면 같은 이름으로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호출할 수가 있어요. 얘를 쓰든 쟤를 쓰든. 그럼 관리 면에서 되게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주식 쪽은 진짜 그 스테이팅 메소드를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었겠네요. 실제로 인덱스 저렇게 해서 원본의 인덱스를 갖다가 그러니까 그 타 라이브러리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TA 라이브러리 거기에 있는 거를 쫙 갖다 놓고 스탠다드로 쓰다가 이제 머리가 좀 이렇게 좀 굵어져서 내가 뭔가 수정하게 생겨요. 나만의 지수를 만든 거다. 근데 이름은 그냥 쓰고 싶어. 그럼 거기 좀 바꿔서 쓰면 원본을 고치면 이제 내가 옛날에 짰던 다른 프로그램도 다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 하나 만들어 놓고 다른 세트를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좋다 싶으면 이거 쓰게 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쓰면 함수 관리가 되게 편해요. 주로 이런 정도로 써요. 그 3강 아주 잘 들었습니다. 왜 그냥 메소드에서는 셀프고 클래스 메소드에서는 클래스고 스테이팅 메소드에서는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지. 이거는 그냥 범용이니까. 그리고 금융에서는 언제 스테이팅 메소드를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 그 좋은 강의
이게 이제 컴퓨터 공학적으로 내부적으로 메모리로 들어가면 훨씬 더 복잡한 얘기들이 있어요. 이름이 왜 하필이면 스태틱이야?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다 의미 없는, 너무 복잡해져서 다만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면 편하다. 예. 굉장히 편하게. 제가 저 개념을 좀 미리 알았으면은 훨씬 쉽게 간결하게 코드를 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 디파인을 따로 해줬거든요. 뭐 강의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디파인을 다 따로 해서 일반 가중 주로 이제 일반 가중을 많이 쓰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스테이팅 메소드의 개념이랑 사용법을 조금 더 잘 알았더라면 훨씬 간결하고 유용하게 코드를 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지금 저희 API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예. 오브젝트 오리엔티드가 많이 이제 현실과 타입한 거죠. 원니버님 세계 특별 강의 파이썬에 대한 개념이랑 오브젝트 오리엔티드에 대한 개념, 그리고 그게 우리의 금융 코딩에서는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아주 API를 써서 알고리즘 트레이딩 할 때 꽤 유용하실 거예요.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